여러분은 마피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정장을 차려입은 범죄 조직?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바로 영화 대부 말이죠. 그런 마피아가 되어볼 수 있는 게임이 제작되기도 했는데 그 게임이 바로 마피아 트릴로지 시리즈입니다. 이 게임은 마피아 세계 속 벌어지는 이야기를 플레이어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TPS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의 프리퀄 최신 게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마피아 올드 컨트리인데요. 프리퀄 작품이만큼 기존의 마피아 시리즈를 알고 있어야 하느냐? 아니요, 딱히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트릴로지 시리즈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이전 시리즈의 요소들을 알아보는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전 시리즈를 플레이해보지 않아도 플레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리뷰 또한 이전 시리즈를 해본 적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 게임만을 집중하여 리뷰를 할 겁니다. 구매를 망설이시거나 이전 마피아 시리즈를 해봐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마피아 올드 컨트리 게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그래픽은 최신 게임답게 굉장히 좋고 어둠 속 불꽃 배연, 광원도 훌륭합니다. We're down here too long, Enzo. They'll notice we're gone. Come on. Look at that. 처음 보게 되는 채굴장의 풍경은 분위기가 굉장히 장엄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What is that for tomorrow? Come on. Say a prayer to Santa Barbara if it'll make you feel bad. 특히 나무나 돌 같은 세밀한 표현도 훌륭하죠. 시네마틱 영상에선 이 게임보다 덜한 듯 보이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시네마틱은 30프레임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영상 속에선 인코딩으로 인해 60프레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게임 내 시네마틱은 30프레임 고정입니다. 그럼 최적화는 어떨까요? 최적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엔비디아의 DLSS와 AMD FSR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따라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막 출시된 최신 게임이라 그런지 몰라도 드라이버 최적화가 좋지는 않아서 프레임이 들쭉날쭉하는 구간이 꽤 많았는데요. 특히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쪽으로 나올 때나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올 때 전체적인 전환이 있을 때나 혹은 시네마틱 전환 시 그런 문제가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특히 시네마틱과 인게임 전환 시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버벅거리는 건 둘째치고 시네마틱은 30프레임, 인게임은 60프레임 이상으로 프레임이 2배나 차이 나다 보니까 플레이할 때 약간의 몰입감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튜토리얼이라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사운드 부분은 귀가 정말 즐거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인물들의 더빙 연기가 훌륭해서 진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이사벨라나 꽁냥거릴 때의 음악 등 상황에 맞춘 음악들 덕분에 더욱이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I was not sure you could read. You took the chance. I did. Why did you write to me? Why did you come? I wanted to say I'm sorry. About the fight. 꽁냥거리는 건 직접 플레이해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기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총기를 발사할 때 소리가 현장감 있고 어느 쪽에서 발사하는지 잘 들렸기 때문에 적들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을 잘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옛날 총이라서 조준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예. Tried to tell Messina, but he wouldn't listen. We're risking retaliation from Torisi. 게임성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며 진행되는 것만이 아닌 도중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서브 퀘스트 느낌의 진행 방식도 있었는데 큰 이야기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투를 할 때에도 은신 플레이를 하느냐 혹은 적과 전면전을 벌이느냐 같은 플레이어의 플레이 방식에 따라 전투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이 전투에 부가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게임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적이라는 설정인데요. 어떤 부적을 착용하느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집니다. 가령 착용 부적에 따라 적의 총알을 확률적으로 자동으로 피한다던가 아니면 플레이어의 발소리를 줄여준다던가 총알을 늘려준다던가 같은 플레이어의 플레이 방식에 맞춘 능력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죠. 이런 부적이나 총알, 무기 등은 플레이하며 파밍을 하거나 상점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칼을 사용한 전투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공격을 할지 패링을 쳐내 공격을 집중시킬지 혹은 강타 공격을 피해 가지고 공격을 하든지 하는 가위바위보 방식의 일기토 전투 또한 있습니다. 이런 전투는 보통 거물급 인물, 보스 캐릭터들을 상대할 때 주로 싸우게 되는데 소울류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판정이 후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적을 상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강타 공격은 공격장 빛이 나기 때문에 강타 공격을 제외한 모든 공격 모션은 그냥 타이밍 맞춰서 패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욱 쉽습니다. What you did, I have to finish this. If you think you never helped you, we're getting out of here. Don't ruin things. 플레이에 답답함이 느껴지는 구간들이 있긴 합니다. 가령 돌을 옮기거나 와인을 배달하거나 하는 심부름을 맡는 구간은 플레이한 지 얼마 안 된 첫 구간이며 충분히 시네마틱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굳이 플레이어가 직접 캐릭터를 조종해서 플레이해야 되는 구간은 마피아 세계를 플레이하게 될 기대감으로 게임을 실행한 유저들에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첫 인상이라 좋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 구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다만 그 구간만 넘긴다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며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할 준비 단계라 생각하시고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마피아의 일원이 되어 그 세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나 영화를 보는 듯한 훌륭한 스토리라인, 캐릭터들의 더빙 연기까지 그렇다고 뭐 뒤처지지 않는 게임성까지 만약 저처럼 영화 대부를 정말 재밌게 보셨거나 갱스터가 되어보길 원하셨다면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게임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매겨본다면 4점을 주고 싶은 게임이었으며 시대적 배경을 훌륭히 표현했기 때문에 몰입감이 정말 좋았었네요. 이 게임을 해보신다면 이전 시리즈인 마피아 트릴로지 또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저 또한 역주행하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마피아의 일원이 되어 그 세계를 체험해볼 수 있는 마피아 월드 컨트리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게임의 이제 명장면이라 할 수 있는 추격전도 잠깐 보시다 가시길 권장드릴게요.